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 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회박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정치인들의 거짓말 유형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그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레드북에 올라온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의의 거짓말 1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베의 총리 시절 결정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던 거짓말의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인의 거짓말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리피킹 전략,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골라서 취하고 더 큰 증거를 무시해버리는 것.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텍사스주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처럼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았다. 2015년 어느 인터뷰에서 크루즈는 위성 데이터를 보면 17년 동안 뚜렷한 온난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1998년을 꼭 집은 이유는 그 해에 엘니뇨 현상이 의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 전 세계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 해와 최근을 비교하면 지구 기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의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지구 기온이 상승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크루즈는 전형적인 체리피킹 수법을 선보이며 자신의 정치 이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취하고 그에 반하는 모든 정보는 버렸다. 두 번째, 악마 만들기 전략. 어렵고 무서운 과학적 개념을 이와 무관한 문제에 연결시켜 정치적 선전에 이용해 먹는 것. 악마 만들기 전략은 주로 정치인들은 이민을 비판하고 이민자들을 거부하고자 할 때 가장 자주 써먹는다. 유명한 인종차별주의자인 팻 뷰캐넌은 이렇게 악마 만들기를 시도했다. 전에 우리가 걸린 적도 없는 질병이 출현하고 연구자와 의사들이 오래전 근절한 전염병이 갑자기 다시 돌아오고 있다. 말라리아, 소아마비, 간염, 결핵뿐만 아니라 댕기열, 샤가스병, 나병 같은 제3세계 희귀병이 미국에 나타나고 있다. 그가 말한 것은 모두 허위 정보다. 그중 말라리아를 자세히 따져보자. 미국에서는 해마다 1000에서 2000건의 말라리아가 보도되는데 환자 대부분이 풍토병이 도는 지역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다. 게다가 미국에서 말라리아가 사람 사이에 옮길 확률은 매우 낮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감염자를 문 다음 다른 사람을 물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기생충을 옮겨야 걸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57년부터 2014년까지 그런 식으로 감염된 사례가 63건 있었지만 모두 이민자와 관련된 경우는 아니었다. 여행자들이 기초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었다. 악마 만들기는 정치인이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책략이다. 어떤 무서운 질병이 이민자들 사이에서 극히 드물다거나 다른 나라의 예방 접종률이 미국보다 높다는 사실을 대다수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책략은 일반적으로 질병과 관련된 사안에 국한되어 있어 간파하기가 비교적 쉽다. 만약 정치인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면 특정 질병이 퍼질 거라고 고하면 그 주장을 의심해봐야 한다. 그 질병이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민자는 악마가 아니다. 악마는 정치인들의 발언 속에 은밀히 숨어 있다. 세 번째, 조롱과 묵살 전략. 복잡한 과학적 쟁점을 유치한 얘기로 둔갑시켜 사람들이 그저 고개를 저으며 웃게 만들어 버리는 것. 조롱과 묵살 전략은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해당 쟁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한다. 2015년 초 켄터키주 상원의원 랜디 폴 의원은 고작 초파리 연구에 100만 달러나 썼다면서 정부의 낭비벽을 비난하고 기초과학 연구 보조금을 줄이려고 했다.
폴이 언급한 초파리 연구는 현재 미시간 대학교에 재직 중인 스콧 플래처 교수가 진행하는 연속 연구의 일부였다. 플래처 팀은 감각, 지각, 후각, 노화 과정을 연구하고 이것들이 성적, 사회적 활동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는 초파리를 모델 생물로 사용한다. 모델 생물은 인간의 대역이다. 인간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연구할 때 실제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니 인간보다 더 작고 덜 복잡한 동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초파리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 안에 초파리의 유전자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14,000개 정도 되는 초파리 유전자 중에 약 8,000개가 인간에게 보존되어 있다. 폴은 조론과 묵살 전략을 이중으로 구사하고 있었다. 아주 중요한 연구를 가벼운 농담으로 다뤘을 뿐만 아니라 초파리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돈 낭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진실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악한 정치인들의 다양한 유형의 실수와 왜곡을 만날 것이다. 넘쳐나는 틀린 정보, 기만, 퇴행적 언행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경계의 날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든 어느 정치가든 과학을 엉터리로 오용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들에게 반기를 들어야 한다. 다음은 일반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당신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한 거짓말 15가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은 일상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 또는 선의의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절하고 때로는 편리하지만 어느 쪽이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진실입니다. 15위 5분 안에 갈게. 늦을 때 5분은 실제로 10에서 20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20분 늦었다고 하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14위 다음에 한번 보자. 오래 보지 않던 동료와 마주쳤을 때 예의 바른 대화를 하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없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생일 초대장을 보내지 않는 한 실제가 아니며 둘 다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위 그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요. 옛 친구였던 남자친구의 전 대학 룸메이트 이름이 낯설게 들리겠지만 여전히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12.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실패를 비난하는 것은 책에서 가장 오래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카톡을 받았고 그 카톡의 내용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11위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아니요, 방금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은 다음 영리하지 못한 당신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이 당신이 가지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12. 저는 겸손합니다. 방금 받은 상이나 칭찬에 너무나 겸손하다면 왜 계속 이야기를 하시나요? 겸손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위 내가 너무 피곤해요. 표면적으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곤합니다. 그러나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에는 너무 지쳤다고 말하고 인터넷에서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해 새벽 3시까지 머물러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8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모두가 뭔가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비난했습니다. 다음에 20분 동안 중요한 다른 사람들의 암호를 추측하고 사진 라이브러리를 스크롤하고 그들이 찍은 모든 의심스러운 사진을 당신에게 보내는데도 당신은 다른 변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7위 나중에 할게. 예,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상상했던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개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6위 이거 너무 맛있다. 누군가의 요리를 맛볼 때는 항상 정중한 반응을 나타내십시오. 5위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어. 2초 전에 거기에 있었다면 수색은 끝날 것입니다. 그 물건이 이틀 전에 거기에 있었고 그 이후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니면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4위 이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스타일이 아니고 맞지 않고 무늬 또한 촌스러워 입고 싶지 않은 스웨터가 당신에겐 최고의 선물인가?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3위 농담이었어. 입에서 나온 말을 다시 놓고 싶으신가요? 실수를 농담으로 채우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지만 그것은 실수를 변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2위 주말이 바쁘다. 실제 계획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특히 당신이 정말로 원하지 않을 때. 1위 나 한 입만 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라면 하나는 언제나 가족과 친구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아베 총리가 총리 시절 국민에게 실망시킨 결정적 거짓말을 소개합니다. 아베 총리 북방 영토권에 대해선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반론했다. 러시아 보도관 아베 총리 북방 영토권 반론한 적이 없었다. 러시아 페스코프 대통령 보도관은 16일 방영된 러시아 국영TV 인터뷰에서 12일에 푸틴 대통령이 일본에게 연내에 전제 조건 없는 평화조약을 체결을 제안한 데 대해 아베 본인으로부터 반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베는 16일 NHK 방송에서 푸틴의 제안을 받고 이후 둘이서 가진 회담에서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한 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본의 원칙이라며 직접 반론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대변인 페스코프 브리핑과 달랐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속공으로 폭로당해 웃음이 불가피하다. 러시아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멍청한데도 정도가 있지. 그야말로 웃음이 불가피하다. 회견 직후에 그랬다면 설득력이 있지만 대응에 대해 비난받고 며칠 지나서야 얼버무리듯 뒤에서 말했거든요 라고 해도 믿음이 안 가지. 애초부터 공적인 자리에서 반론해야지. 아베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멍청한데도 정도가 있지. 그야말로 웃음이 불가피하다. 또 아베의 거짓말인가요? 정말 한심한 총리군요. 거짓말에 아베. 아베 총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생각 없어 보여. 왜 5살 어린아이처럼 금세 들통난 거짓말을 하는 걸까? 북한 문제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30분 전화회담했다며 당당하게 말했던 직후에 트럼프 트위트로 실제론 몇 분 동안의 설명이었을 뿐이라고 폭로당했었잖아. 일본 특유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얼버무린 것 뿐이겠지. 완전 얕잡아 보이고 있어서 웃기네. 거짓말은 넷 우익의 지름길. 이런데도 국내에선 맹목적인 지지를 받는 국구, 호국의 진짜 지도자, 이 격찰한 모교 드라마 아베가 또 거짓말을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